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착색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착색을 내려면은 그 조건이 있어요. 착색을 우선 내려면 햇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에 햇빛이 맞아야 되죠. 과일이 직사광선이 맞아야 됩니다. 바로 맞아야 돼요. 아니면 굴절해서도 바로 맞아야 되죠. 햇빛은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 거 아니고 직사적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볕이 돼야 되고, 또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온도. 지금의 여기는 고지대다 보니까, 지금의 착색 그 온도가요, 15도에서 20도 사이가 저온입니다. 색깔 내는데 가장 필요한 온도가 15도에서 2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개질 수 있는 것은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과일이 단맛이 있어야 돼요. 단 것이 당이 들어있지 않으면 빨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엽록소가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당이 많이 들어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당을 많이 만들어서 일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다면 햇볕이 잘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나 땄어요. 땄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좋은 피해를 입어서 동록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록이 맛이 없는 건 아니죠. 이 바깥쪽은 큐티클층이래요. 큐티클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착색이 나는 것을 보면 위에는 이제 큐티클층이고, 또 안쪽으로는 그 아표피층이에요. 아표피층. 또 안에는 또 아표피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표피 그 세포, 액포, 여기서 이제 색깔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아표피층 그 전층, 그러니까 전층이 6층에서 7층까지 있어요. 7등. 그리고 7층까지 있는데 그 안토시아닌이 색깔이 쫙 나면은 이 사과 맛이 아주 좋은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위에만 표피층만 빨개지는 것에 2층, 3층 정도 면 빨개지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토시니안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렇게보다는 이제 푹 색깔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빨간색은 뭡니까? 이 빨개진 노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빨간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노화 방지는 노화 방지. 그러니까 늙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그런데 색상이 또 잘 안 나는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질소질이 이제 시비를 많이 했다든가, 토양의 질소질이 많아, 비가 많이 오면 토양이나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많이 흡수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색깔이 안 나는 겁니다. 질소. 그렇게 되면 비가 오거나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을 경우에는 여기에 끝부분, 여기에 이제 그 엽록소가 생산이 돼요. 옥신이라 합니다. 옥신. 그게 생산돼서 이제 과일로 가요. 과일로 가게 되면 과일은 뭡니까? 엽록소는 푸른색이잖아요. 푸른색. 그리고 과일이 빨개지다가 퍼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금년에도 이제 좀 빨개지는데, 해발이 좀 낮은 데는 벌써 빨개지고 이제 판매도 하겠지만, 여기는 고지대입니다. 567m 되기 때문에 고지대에서 색깔을 내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색깔이 다시 펄해져요. 이렇게 펄해진다, 이게. 그러면 이 펄해진 비가 온 다음 날에는 그 인산가리를 이제 살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산은 뭐 과일을 크게 하고, 또 이 전분이나 당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리는 질소와 기량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질소 흡수를 억제하는데 약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리를 뿌려주게 되면은 질소들을 흡수를 덜 하게끔, 못하게끔 이제 거의 이제 강한 기량작용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만 이제 흡수하게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색이, 여러분들 뭐 착색 낼 때 비가 많이 왔다 이러면 뭐 3일씩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착색이 안 나요. 작년에 제가 아주 기다리고 하다가 끝내는 작년에 착색 내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비가 오다 보니까 착색이 늦어 추석이 맞추지 못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인산가리를 이제 많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산가리를 너무 많이 주면은 이 빨개지다가 더 빨개져요. 더 빨개지면 진한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옅으면서 밝은 게 맛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숙성 익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인산가리를 칠 수가 없으니까
인산칼슘을 쳐요. 인산칼슘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인산칼슘 치는데 인산과 칼슘은 뭡니까? 서로 응고되는 형태, 골분 형태가 돼요. 그 침전되는 거나 뭐 이렇게 이런 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산칼슘 만들었죠. 만들어갖고 파는데 그거를 거기에 보면 이제 산으로서 녹이는 거예요. 산. 뭐 사과 식초 뭐 이러면 그러면 그런 것은 사과 식초 넣으면은 이렇게 녹여져요. 그래서 인산칼슘을 뭐 칼슘도 좀 조금 인산의 목적이니까 인산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은 조금 주는 겁니다. 조금이에요, 조금. 염화칼슘이 38% 들어있어 가지고 염화칼슘이 제일 칼슘을 꼭 필요로 한 거라면 염화칼슘이 제일 좋습니다. 좋고 양도 많이 흡수가 되고. 그러나 인산칼슘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죠. 만약에 칼슘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 좀 그렇고 그다음에 가리를 또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인산칼슘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질소가 이제 많아지면은 질소가 그래 되면 이제 인산가리를 살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리는 이제 숙기 조절하잖아요. 숙기 조절. 익힐 숙자입니다. 그러니까 익히는 것을 조절하는, 좀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리예요. 가리. 그러다 보니까 가리를 이제 빨리 익으라고 빨리 익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너무 많이 주면은 과일 착색에 또 조금 짙은 생각,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생각이 색깔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가리나 칼슘을 가리나 칼슘이나 서로 세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덩어리가 마른 모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세포 붙어 있는 이 사이가 그 사이를 견고히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가리나 칼슘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리는 여기를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칼슘은 서로 당기는, 서로 팩틴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사이에 팩틴을 서로, 그 물질이 서로 당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칼슘 용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딱딱해지긴, 이 견고해지는 것은 이제 같은 그런 뜻이 있어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거 있고, 칼슘은 이제 고도분이라든가 열과 이런 거, 또 이 안에 있는 그 솔비톨 이런 것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거, 적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꿀이 너무 많이 들을 걸 예상하면 우리가 칼슘을 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꿀이 이제 너무 많이 들면 또 좋지 않잖아요. 근데 꿀이 많이 들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적게 들게 하려면 이제 칼슘을 뭐 쳐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뜨거워도 이 솔비톨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또 질소가 너무 많아도 꿀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이제 다 이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질소도 많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날씨가 또 이렇게 갑작스레 이렇게 확 뭐 30몇 도씩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탄수화물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꿀이잖아요. 꿀이 만들어서 이렇게 잎에서 만들어서 과일로 가는데, 과일로 가가지고 밤과 낮 사이 더워서 여기서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꿀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고루 과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날씨가 그만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가지 않고 어떤 경우냐, 꿀이 도리어 늘 36도가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꿀들을 다시 퍼져나가지 못하고 수독을 시키면서, 이 수독시킨 데서 증상작용 하는데 써먹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 꿀을 도로 뺏어가는 거예요. 도로 뺏어가니까 이 과일은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과일이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6도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온이 뭐 아까 15도에서 20도가 착색내는 데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낮과 밤이 또 이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과 밤 사이가 이제 뭐 낮에는 이제 깨끗한 그 맑은 날씨가 돼야 되고, 밤에는 좀 서늘한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착색이 잘 됩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고 비가 오고 낮에도 흐리고 이렇게 되면은 광합성 작용도 제대로 못하고, 또 과일 당분들도 고루 퍼지지 못해서 또 너무 더우면 또 당분들을 손실 보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밤낮이 너무 더우면은 축적되지 못한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착색을 내기 위해서 이제 수확 8주 전서부터 이제 뭐 질소를 지지 말고 인산가리를 토양에다 주고 황산가리를 주고 연면 시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홍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주 전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관주를 했어요. 관주. 근데 관주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수확기가 됐을 때면 이제 너무 늦게 한 2개월 정도 남겨 놔두고 관주를 해도 되죠. 또 뭐 2개월 남았다 해서 너무 짧게 남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관주를 하게 되면 2, 3개월 갑니다. 한 달 남겨두고 질소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산가리는 토양에 줘도 되죠. 한 달 남아놔도 토양에 있는 질소 흡수를 억제시키는 게 가리라 아까 얘기를 했는데, 가리 또 인산 이렇게 해서 인산가리를 관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뿌려 주게 되면은 늦게 되죠. 땅이 좀 젖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야지 땅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땅을 좀 적신 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주를 합니다. 그러면 땅이 빨리 흡수가 돼요. 그렇게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색을 내야 되는데, 착색도 뭐 착색제가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생장 조절제 같은 착색제를 사용해서 뭐 안티프리라든가 에세폰이라든가 이런 걸 치게 되면은 색깔이 빨리 나죠. 빨리 나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강제로 내기 때문에 이 내인도 꽃눈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착색제를 쓰게 되면은, 인산가리 한 2번 정도 치면은 착색제를 안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산가리 1번 치고 어제 착색제를 썼어요. 착색제를 치고 이와 같이 뭐 생장 조절제 같은 그런 약재들은 이제 안 치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색을 내게 하는 그런 물질, 에틸렌가스는 이제 성숙을 촉진시켜요. 성숙을 촉진시켜서 착색을 향상시키는 것이 에틸렌가스다. 농약 중에도 이제 그 착색을 잘 내게 하는 농약들이 있어요. 포리옥신은 이제 한번 치고 또 연용하게 되면은 착색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리옥신은 전문이 낙이병이잖아요. 전문이 낙이병의 이제 전문 약제예요. 전문이 발생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착색기 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 수확 시기가 되면 안전 기준일이라고 있어요. 그 기준일을 꼭 보시고 해야 돼요. 딱 먹었을 때 뭐 우리들은 뭐 그래 먹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또 약 성분이 뭐 있나 없냐, 저희들은 반드시 뭐 이렇게 약을 쳐서 약이 침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 부분만 먹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가지고 뭐 사과 식초다 하다가 소주 한 2잔 뭐 이렇게 매콤 넣고 이렇게 물에 좀 담아 놨다가 씻어 가지고 먹으면은, 이렇게 헹궈 가지고 뭐 껍질이 드셔도 문제 아주 좋습니다. 다 깨끗이 씻겨요. 그래서 씻기는데 그렇게 해서 뭐 좀 드시면은 마음적으로도 또 이 모든 그 과일은 껍질에 굉장히 안에 있는 과육보다는 더 많은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회보르데. 이 석회보르데를 치게 되면 그 바탕색이 녹색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안 좋죠. 색깔이 또 어두운 색소를 띠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착색 시기에 약 치는 것을 이제 좀 신경 쓰라는 얘기죠. 저 얘기가. 뭐 엘산을 친다는데, 엘산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런 약재를 치게 되면은 착색이 나다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생각하시고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수확 시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9월 한 뭐 10일 정도 이제 수확 시기를 봅니다. 현재는 착색이 안 났어요. 그럼 수확 시기 보면 보통 이제 4주 정도를 가지고, 4주 정도에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정도를 움직여 주면 돼요. 한 달 남겨두고 잎수를 제거를 해줘요. 잎수. 한 달 정도 4주 남겨놓고 물을 단수를 시키는 단. 이제 물을 어제 한 번 줬어요. 그래 이제 물을 안 줄 예정입니다. 안 주다가 뭐 아주 가물다 이러면 물을 조금 주는 거 괜찮습니다. 완전히 절주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절주하게 되면 좀 나무한테는 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많이 주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적당 한 2주 정도는 완전히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왜? 2주 후에 수확 후에 뭐 완전히 뭐 물 주면 되니까 물 주고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홍로에게는. 그 다음에 후지 따고 나서 연면 시비할 때 그때 같이 연면 시비 해주면은 이 꽃눈이 좀 굵어져요. 저는 이 사과가 전부 다 그 좋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과일도 전부 다 아까워서 그냥 이 거리 적과도 안 하고 그냥 달린 그대로 그냥 놔둬. 4주 정도에 대해서 이제 물을 한번 푹 주고는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주고 있다가 3주 정도 놔두면 완전히 단수. 지금은 절주를 하고 3주 있다가 단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4주 때부터는 잎을 따는 게 쉬워요. 잎을 따야 돼. 잎을 따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따잖아요. 많이 따면 안 되고, 우리가 잎에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단맛고 여러 가지 과일 크기 뭐 여러 가지 다 잎에서 사과를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뼘, 이 과일 달리는 안쪽으로 한 뼘, 위에서 한 뼘, 여기서 광합성 작용해서 과일로 가는 게 가장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잎술을 굉장히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떼내요. 잎을 많이 떼내다 보면은 일소 피해를 보기 쉬워요. 일소 피해. 그 작년인가 보니까 밴드 보니까 엄청난 일소 피해를 본 거 봤는데, 4주째는 할 때 그냥 여기에 다 있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뭐 요 한 개 정도 이렇게 따면 돼. 다 있는 것이 여기는 다 있지. 다 있는 것만,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과일이 있다 하면 이렇게 표시나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 있었거든요. 이 다 있는 부분만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4주째는. 그 다음에 한번 돌 때는 이렇게 보면 색깔이 안 난 부분이 있어요. 색깔이 안 난 부분, 거기에 원인이 뭘까? 그 잎을 따주면 돼요. 여기에서 그늘이 여기서 그때 안 났다 그러면 이쪽이 따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제 싹 따붙잖아요. 그늘이 져서 색깔이 안 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은박지를 깔게 되면 은박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 과일이 밑에 빨개질 수 있어요. 빨개질 수 있고, 만약에 과일 돌리게 한다면 한 3주 정도 돼서 완전히 익었을 때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덜 익었을 때 돌려놓으면 그 덜 익은 건 더 빨개지지 않아요. 돌려놓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 반사필은 한 3주 정도, 3주 정도 거의 빨개졌을 때 생각하는데, 그것도 밑에, 바싹 밑에 까는 수도 있고 약간 넓혀 깔 수 있는데, 그거는 과원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은, 제가 그 전에 한번 바싹 깔아가지고 햇빛이 어떻게 해서 얻으려 가느냐, 이걸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굉장히 많이 한 3박스 정도 태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은박지 새 거 나와가지고 좋다고 그냥 들어 깔았는데 엄청 탔어요. 그래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아놨다가 아주 온도가 31도가, 보통 31도의 온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31도가 되면은 과일이 탈 수가 있고, 그래서 일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1도가 깔아놨는데 31도가 되면은 새 필름은 타요. 그러나 흔 거는 이제 31도에도 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빛이 반사되면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느냐, 날씨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인상가리를 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칼슘을 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인상가리를 쳤으면 인상가리를 충분히 야들이 흡수한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칼슘을 쳐서 칼슘도 또 먹는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리 바쁘지도 않은데 마음은 바쁘죠. 칼슘도 줘야 된다, 아니면 인상가리도 쳐야 된다, 무슨 착색제도 쳐야 된다, 뭐 방제도 또 해야 되잖아요. 방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끝났지만은, 질소는 흡수는 후지 같은 거는 지금 줘도 돼요. 연면 시비해야 됩니다. 8월 전 하여튼 8월 전후는 8월 말 이후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연면 시비 했을 때 흡수를 금방 해요. 질소는 뭐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50% 하는데 1시간에서 6시간이면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인산이 이제
좀 오래 가요. 11일에서 22일 갑니다. 인산. 그래서 인산을 한번 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착색에 인산가리를 친다 하면은 인산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가리는 그럼 얼마큼 가느냐? 가리는 2일에서 8일 정도 갑니다. 2일에서 8일. 그리고 칼슘은 8일에서 12일 정도 가요. 연미시비 했을 때 그 가는 흡수 기간이. 그러니까 요것을 뭐 마그네슘 같은 거는 뭐 시간당 20% 한다,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래, 이런 흡수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래, 둘을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간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인산가리를 쳤다 그러면 인산가리는 한 8일 정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7일 정도 돼서 7일간 동안 먹었으면 됐다는 얘기지. 그만큼 먹었다는 얘기지. 그냥 막 칼슘도 칼슘도 그 기간 동안에 뭐 한 10일 가지만은 뭐 8일에서 10일 간다 그랬으니까 한 일주일이면 그 정도 먹어서 어느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거 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5일 간격은 왜냐하면 이것은 칼슘, 가리, 마그네슘, 이것은 강한 기량작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칼슘을 줬는데 여기서 가리를 주면은 많은 것이 적은 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를 주면 가리는 흡수하지만 칼슘을 못하게 한다. 흡수를 못하게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칼슘은 그만큼 덜 먹은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착색내 내는 것에 대해서 비료 관계, 또 착색제 관계, 농약 관계, 또 물, 그다음에 이파리 뜨는 거. 그래, 저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도장지를 이제 제거를 했어요. 이파리 이제 도장지 같은 거는 이제 한 5일 됐는데 다니면서 그 햇볕이 이 과일에 이제 직접 영향을 있는 것만 제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8월 23일이 이제 처서라 그러잖아요. 처서 지나면은 이제 반발이 없다고 해서 이제 끊고 싶은 대로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반발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무가 수세 여부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과일이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질소질이 나무나, 토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비가 뭐 오고 이러면 또 틀리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된 거,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끊어주시고, 햇빛을 가리는 거, 먼저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4주 정도 앞에 이렇게 닿아 있는 이파리 딸 때, 그때도 다시 또 보면서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그늘을 좀 최소한 없애버리는 걸 하고, 또 이제 후지는 이제 이 뭉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가지를 들어줘야 돼. 가지를 들어줘가지고 햇볕이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또 내인도 꽃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만이 내인도 꽃눈이 6월 달에 만들어졌잖아요. 6, 7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그 꽃눈이 햇빛을 잘 봐야지 성장을 계속, 그 꽃눈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내년 12월, 내년 3월 달까지 성장합니다. 꽃눈이. 그래서 이제 11월 달 수확 후에도 이제 연밀12일 하는 이유가 내년도 꽃눈을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줘서 가지 들어 올리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